네. 자, 국회 연결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2차 공천 결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이 2차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선 지역 4곳, 또 단수 지역, 경선 지역 31곳, 그리고 단수 지역 4곳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봐야겠죠. 단수 추천 지역은 이미 그 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네. 보면 됩니다. 예. 그 중에 세 분이 현역 의원이고 예. 한 명이 원외 인사인데 예. 먼저 서울 영등포 갑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네네.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단수 추천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산 동래구 이진복 의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부산 북강서을의 김도읍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의 홍문표 의원도 단수 추천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나머지 지역은 31곳인데요. 뭐 서울 6곳 쭉 있는데 예.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곳이 과연 대구에 어떻게 네. 되느냐, 대구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었는데 대구는 오늘 발표에 포함이 공개가 되지 안 않았습니다. 됐죠. 네. 일부 경북 지역이 포함이 됐었고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눈에 띄는 것이 또 진주의 박대출 의원하고 최구식 전 의원 이렇게 전현직 의원 간의 맞대결 이것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정도의 발표였습니다. 예. 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선 지역에 누가 되느냐 이거보다도 그동안에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구 지역에는 이제 아직 어떻게 할지 발표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역시 관심인 게 이제 현역 의원들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탈락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앞서서는 그 김태환 의원이 먼저 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탈락이 됐고 또 본인은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그 경선 결과 발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3명이 그러면 추가된 건가요, 현역 의원? 추가로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이 탈락된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몇 명 새누리당? 제가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 경우에는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 대구 지역 그리고 또 중진 의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 아닙니까? 오늘 발표를 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네. 앞으로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선 의원 중진이 새누리당에 모두 지금 35명인데 네. 그 중에 그 5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30명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몇 명 컷오프 되느냐가 관심인데 오늘 뭐 발표는 그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발표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이혜리사 비례대표 의원이죠. 이혜리사 의원이 대전 중구에 또 이렇게 물론 단독은 아닙니다만 경선 지역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 또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2차 발표가 있기 전까지 경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불거졌던 게 이른바 살생부설 논란이 있었고요. 또 사전 여론조사 유출 논란,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막말 논란.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공천 결과가 발표가 돼서 일각에서는 공천 불복의 움직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항상 될까요? 선거가 있고 공천 발표가 나면은 그 중에서 일부는 탈당을 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여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야권은 좀 다르게 저는 보는 게 물론 어제 김태환 의원 무소속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뭐 출마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야권 경우에는 지금도 그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배제되더라도 다른 당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으로. 그것은 뭐냐면 지지층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 더불어당을 선호하는 지지층이 있고 국민의당을 선호하는 지지층이 있는데 새누리당 경우에는 지지층이 이렇게 중첩이 된다, 겹친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서 물론 개인의 역량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부
이탈하는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 있고 또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부분들도 이름을 더 알리기 위해서 후보 등록까지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네. 그거를 뭐 큰 흐름으로 보기에는 네.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심 갔던 부분들이 그동안에 불거졌던 그 공천 자금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윤상현 의원의 어떤 전화 욕설 파문. 이런 것들이 경선 발표 지역이나 혹은 이제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오늘 발표한 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영향을 미쳤다 아니다라고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윤석열 의원 경우는 아직 예. 그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정이 나지도 않았고 윤리위원회 회부될지 여부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거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현안입니다. 그리고 예. 그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걸 가지고 지금은 기싸움하는 또 여론의 추이를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이 오늘 발표에는 바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2차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선 뉴스 시간에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발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또 이제 공천 작업이 이제 쏙쏙 진행되고 또 이제 그 대진표들이 이제 여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쟁점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가 멈출 것이냐 아니면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일까요? 야권 통합 논의는 계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될 네. 거고 선거 후보 등록하고 선거전을 치르더라도 당대당 차원이 아니라 후보들 간의 개인적인 연대, 후보 단일화 논의는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뭐 당 차원에서 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워낙 완고하게 예. 당대당의 협상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네. 수도권 지역의 연대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예.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지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후보들 간의 단일화 이야기들은 지역구마다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야의 2차 공천 결과 발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